3월 5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중국 정협 13회 4차 회의가 3월 4일 오후 3시에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정협 의원들은 정협 상무위원회의 공작보고와 그간의 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협은 중국 정부 탄생 당시 헌법, 국가, 정부 등이 모두 부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없던 환경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를 승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각 정당과 사회단체를 규합하여 정부를 승인하게 한 단체입니다. 이제는 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정협에서는 의원의 전 상무부 부장이었던 종산이 새로 임명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 블링켄이 중국만이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라고 칭했습니다. 블링켄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해야 할 때는 경쟁할 것이고 가능할 때에는 협력적이며 해야만 할 때는 적대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연설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켄은 이날 연설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전략 가이드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의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해군, 육군, 해병대, 공군 병력을 파견해서 파레셀 군도의 트리톤 섬 일대의 훈련에 참가해서 합동전의 전술과 방법을 모색했다고 관영 CCTV가 16일 보도했습니다. 공격훈련 시나리오에서는 해병대 병력이 함정과 헬기를 사용하여 상륙한 뒤 육군 전차대가 차량을 전진 배치하고 적 벙커를 파괴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군사훈련과 같은 일자에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는데 중국 측과 일자가 겹친 것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베긴 사다트 센터의 보도입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방첩 개혁을 상호 지원해야 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IRGC와 강력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타스통신은 이란 민방위 기구의 수장이 정보 교환 및 적의 위협의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춘 공동 협력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정보보안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보보안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전문가들은 정보보안과 정보 획득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보안이란 말은 실제로는 반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수요일 나토 동맹국인 독일이 남중국해를 횡단하는 군함을 출항시키겠다는 계획을 환영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8월 중 독일 호위함이 아시아로 출항해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를 횡단하는 독일 군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조 달러 국부 펀드가 골드만삭스 그룹과 공동 설립한 펀드가 목표액의 절반인 25억 달러를 모금한 뒤 미국 내 장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자오하잉 중국투자공사 최고 전략 책임자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는 별도로 2017년 11월에 출범한 중미 산업협력기금이 미국에 대한 2개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내용을 알고 있는 인사에 따르면 이 투자는 그간의 전략 투자로 인해서 당초의 50억 달러의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국투자공사와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중국투자공사의 지난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12%를 넘어섰으며 10년간 연간 수익률이 6.6%를 넘었는데 이에 대한 회계 감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인대에서 있을 정부 보고 중 2020년도 실적의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 양적 지표 목표를 모두 만족했다고 하는데 주요 실적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신규 고용은 1186만 명, 도시 실업률은 5%, 소비자 물가지수는 2.5%, 재정적자는 3조 7600억 위안, 기업부담 감소분은 2.5조 위안, 중앙투자 예산은 6천억 위안 등입니다. 중국 항공우주과학 이원은 최근 차세대 인터넷 기술
IT 인프라의 핵심 기술 집중 공략에 맞추어서 5계층 이 영역의 초클라우드 집적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원은 계속해서 만망 융합 시대의 공공 인프라인 클라우드 디지털 지능 기반을 구축해서 우주 항공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 당, 정, 군 등 핵심 분야에서 새로운 실천을 시작한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만망 융합이란 모든 네트워크를 융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원은 우주 지식 플랫폼을 산업 디지털 전환형 통용 기반으로 전환해서 이미 국방, 산업, 상업,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300개가 넘는 산업 플랫폼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500여 기업체가 우주 항공 지식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서 20개 성시를 커버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자주혁신 데이터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전면 공개해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민간기업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선택 251페이지를 보시면 내순환 경제의 초점은 신경제라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시장 중에 하나의 항저우시가 상하이, 선전에 이어서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저우시 당국은 수요일 그간 호구 제도 등 행정 규제에 구속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다른 부동산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규제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항저우는 개인 사업자 대출과 소비자 대출이 주택 구입이 된 계약금이나 계약 상환에 사용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동산 부문 대출을 통제하면서 과도하게 부동산 대출을 해준 일부 은행들은 개발업체와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